자, 시작하겠습니다. 자료구조. 네, 오늘 순환에 대해서 수업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 팩토리얼에 대한 얘기 했었죠. 순환하면서, 이 팩토리얼, 이걸 순환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얘기했었고, n 팩토리얼을 구할 때에는, 팩토리얼은 n이 0이나 1일 적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이었고, n이 2 이상일 땐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계산한다. 이와 같이 이 팩토리얼을 부르는 거, 이걸 제기호출 또는 우리 요즘엔 순환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하나 했었는데 이제 다른 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제 유명한 수열 중에 하나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어요. 피보나치 넘버. 이거는 이 피보나치라고 하는 이태리 사람이 이 중동이 그 당시 이 사람이 살던 당시 기원전 이때는 이 아랍 쪽이 훨씬 수학이 많이 발달했었죠. 거길 다니면서 이 토끼가 자라는 거를 보면서 아 이런 수학적인 어떤 배열이 생각했구나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네,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n이라고 하는 이 값이 있다라고 하고 피보나치 수열 값을 n이라고 하는 걸로 f의 n이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쭉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피보나치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최초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이라고 하는 값까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값, 그 다음에 또다시 1 더하기 1 해가지고 2, 1 더하기 1 해서 3,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겠죠. 3 더하기 5 하니까 8이 되겠고, 5 더하기 8 하니까 13이 되겠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토끼가 이 새끼를 낳아서 점점점 자기 토끼의 가족이 늘어나는 걸 보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수열이 피보나치 넘버,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 순환의 어떤 공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for loop이나 while loop과 같은 거로도 만들 수가 있고 특히 이게 피보나치 수는 자연계에서 굉장히 이제 이 잘 어울리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된 그림을 하나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이제 아래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고 식물이 자라는 경우에 볼게요. 이게 이제 씨앗이다라고. 이 씨앗이 최초에는 이렇게 오늘 보니까 봄이 돼가지고 하나도 없던 게 싹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간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니까 싹이 두 개로 늘어나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이렇게 자라고 이건 다시 이렇게 이 두 개로 갈라져서 가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이게 가지를 이렇게 치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3이고 그 다음에 2하고 3 되면 5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연 현상에서 만들어지듯이 실제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게 있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도 있듯이 아직 여러분들 화면에 안 나왔네요. 따라 좀 됐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가 씨앗에서 발아에서 싹이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그 두 개가 둘로 갈라지고 가지가 그 다음엔 이 두 개의 가지가 있던 게 이 세 개로 나눠져요. 이쪽 오른쪽 가지는 둘로 갈라지고 왼쪽 가지는 그냥 하나로 쭉 올라가고 다음에 보면 왼쪽 가지도 두 개로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가지도 둘로 분해가 되고 오른쪽 가지가 쭉 올라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다섯 개의 가지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가지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해서 실제 이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계에서 이 그 나타내는 모습을 이 수열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보나치 수열이 어떻게 이제 그 수식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피보나치 수열을 F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안에 I라고 하는 거는 몇 번째 피보나치의 이제 수열 값이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그 세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최초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가지가 아직 자라지 않았을 경우니까 가지가 없을 때 씨앗만 있을 때 0이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일단 가지의 개수는 0이겠죠. 그 다음에 이 그 씨앗에서 발화해 가지고 쭉 이제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경우 그러니까 가지가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가지 한 개. 그 다음에는 이 i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이보다 큰 값일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전의 값하고 전전의 값 두 개를 더하죠. 그래서 이 i 마이너스 1 값하고 바로 전 값, 그 다음에 전전의 값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찾아지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피보나치 수열의 이그 수식이 되는데 이 수식을 보게 되면 F라고 하는 그 피보나치 수열 구하기 위해서 F의 I-C라고 F의 I-2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이 알고리즘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갖다가 피보나치 수열 알고리즘 또는 피보나치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알고리즘을 갖다가 그냥 FIP라고 하고 매개 변수는 I 값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정수 값일 때야겠죠. 따라서 C 언어로 쓴다면 이렇게 표현해 보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장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보나치 수열에 이제 그 함수 이름 FIB라고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i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네모 박스에 들어갈 것이 이제 알고리즘의 내용인데 그 알고리즘의 내용은 바로 이 공식에 해당되는 걸 그대로 이제 옮겨 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씌워 넣으면 씌워 넣어. 그리고 여기 I if문이 나왔는데 그 if문에 대한 거는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다 써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그 알고리즘을 써보도록 하죠. 알고리즘은 FIB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도록 했고, 물론 여기다 리턴 값은 이제 그 정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매개 변수 몇 번째 피보나치 수열 값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첫 번째
이 씨앗을 생각했을 적에는 0번이었죠. 따라서 i가 0일 때는 어떤 값이었냐 하면 피보나치 값이 0으로 나타냈었다. 두 번째는 리턴 0 하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씨앗이 발아에서 싹이 하나 났을 경우, 이게 i가 1인 경우, 지금 나오는 경우죠. 그때 줄기가 몇 개냐 또는 가지가 몇 개냐 하면 한 개죠. 그 다음에 가지가 한 개가 이제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지가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i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한 거. 그러면 앞에서 만들어졌던 수열에다가 그 다음에 앞에 걸 두 개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같은 걸 할 적에는 리턴이라고 하는데 리턴 하기 전에 뭘 하냐면 피보나치 값에 현재 i 값이었으니까 i-1 값 하고 그 다음에 i-2 값에 해당되는 피보나치 값 이거를 더하게 되는 거죠. i-1에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 값 그게 i-2 값이다. 세미콜론 하면 되겠고 그리고 알고리즘 끝이니까 준 가로를 닫으면 되겠어요. 네, 여기 프린트문은 안 썼지만 이 그 프린트문은 메인에서 불러가지고 이 그 결과 값을 인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빼겠다. 프린트문은 빼겠다. 알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리커시브한 순환하는 부분이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정말 이런 순환 알고리즘으로서의 효과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값하고 앞에 것 두 개를 더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재기 호출 또는 순환에 해당되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이 이 그 재기 호출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 피보나치 수열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5 더하기 4로 했는데 순서대로 써볼게요. 앞에 거 하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 거 값을 더해서 이 피보나치 수열 6번에 해당되는 게 산출이 되죠. 그 다음에 4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앞에 거 하고 앞에 거 따라서 2하고 이 3에 해당되는 위치 값을 더해서 피보나치 네 번째 위치 값이 산출이 되죠. 5번에 해당되는 것도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앞에 거하고 바로 앞에 거니까 이 3번하고 이 4번에 대한 걸 덧셈을 하죠. 네, 지금 나온 게 피보나치 수열 4는 2번하고 3번의 값을 피보나치 수열 값을 더하게 되는 거고 피보나치 수열 5번의 값은 피보나치 수열 3번 값하고 지금 쓰는 3번 값하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4번 값을 더한다. 다시 또 피보나치 수열 2번은 대기호출해서 한다면 자기 앞에 거니까 0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거는 1번이 될 거다. 피보나치 수열 3번에 해당되는 거는 앞에는 1번이고 바로 앞에는 2번 값이 되죠. 다시 피보나치 수열 3번 왼쪽에 했는데 또 한 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 앞에 것 값하고 바로 앞에 것 값을 더해서
피보나치 수열 3번에 해당되는 값이 얻어지죠. 왼쪽 거하고 똑같은 거 지금 이제 출력되고 있어요. 1번 일치값하고 피보나치 수열 1번, 피보나치 수열 2번 값을 더한다.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4번 왼쪽 위에서 두 번째 나오죠. 그래서 여기 4는 피보나치 수열 2번하고 그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3번을 곱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 4번에 해당되는 계산이다. 네, 지금 여기까지 계산된 걸, 여기까지 산출된 걸 보게 되면 피보나치 수열 0번에 해당되는 거는 값이 0으로 나와졌으니까 값이 결정된 거고 1번에 해당되는 것도 가지가 하나 삐쭉 나온 거니까 계산된 거고 1번도 된 건데 2번은 아직 계산이 안 됐죠.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값에다가 다시 자기 앞에 값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2번에 해당되는 거를 일단 여기 산출하는 결을 더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0번하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1번 값을 더해서 피보나치 수열 2번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네, 다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피보나치 수열 1번은 상수값으로 1이 그냥 산출되는 걸로 줬고 2번 피보나치 수열 2번 계산하기 위한 또 이제 과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단계가 2번은 지금 막 했던 것처럼 피보나치 수열 0번과 그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1번을 덧셈을 해서 피보나치 수열 2번이 산출되는 거죠. 좀 늦네요. 피보나치 수열 2번에 대한 거 지금 출력되고 있고 이것도 0번에 해당되는 피보나치 값하고 그다음에 1번의 피보나치 수열 값 두 개를 더해서 피보나치 수열 두 번째 2번에 해당되는 값이 산출되죠. 두 번째가 아니라 2번. 그 다음에 다시 또 옆으로 오게 되면 피보나치 수열 2번에 해당되는 게 아직 산출이 안 됐으니까 요거 다시 재기호출 또는 순환에 의해서 값을 산출해야 되겠죠.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 0번 값하고 피보나치 수열 1번 값을 두 개를 더해서 다시 2번 값이 산출된다. 통신만 문제인가? 그 다음에 3번 피보나치 수열 3번에 해당되는 걸 구하려면 피보나치 수열 1번 값하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2번 값을 산출해야 되죠. 갑자기 빨라졌네. 그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2번에 해당되는 거는 0번하고
1번에 해당되는 거를 이 두 개를 더해 가지고 만들어진다. 자,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일단 다 나오면 피보나치 수열 0번, 6번 값을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4번에 해당되는 거는 몇 번 됐나 보니까 4번이 여기 한 번,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6번 계산하기 위해서 피보나치 4번을 한 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두 번 계산해야 되더라.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3번에 해당되는 거를 한번 찾아보죠. 피보나치 수열 3번은 몇 번 찾아내냐 하면, 그렇지?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있는 피보나치 수열 3번,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또 3이 어디 있냐면 여기.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3은 세 번 계산을 해요. 네, 피보나치 수열 2번은 몇 번 계산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빨간색 삼각형으로 표시해 보면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오른쪽 하나 건너뛰어서 하고 또 하나 또 어디냐면 여기. 그래서 2는 다섯 번. 나머지 0하고 1은 여러 번 이제 산출되죠. 그래서 이 6번이라고 하는 피보나치 수열의 이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몇 번의 호출하면 25번 호출하는데 세 번면 피보나치 수열 2는 몇 번 산출했냐 하면 다섯 번 산출했죠. 2번 계산되면 다섯 번 하니까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쓸데없이 네 번을 더 추가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3번에 대한 거는 몇 번을 했냐면 이 갈색으로 표시된 거 세 번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두 번 더 했어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의 4번 값은 두 번 계산하죠. 이와 같이 한 번만 해도 될 걸 갖다가 어떤 건 다섯 번, 어떤 건 세 번, 두 번. 이 수열값이 6이 아니라 7이 되면 더 늘어날 테고 8이 되면 더욱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뭐냐면 안 해도 될 거에 대한 쓸데없는 거의 반복이죠. 이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낭비 요소다. 그래서 이 낭비 요소는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줄이는 방법, 흔한 방법 안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지금 나온 게 반복이 되는 거죠. 다섯 번, 세 번, 두 번 반복되는 거 피하자. 어떻게 피하냐? 반복하지 않도록 재기 호출을 하지 말자는 거죠. 또 재기 호출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포룹 같은 걸 쓰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은 순환 대신 포룹과 같은 반복문을 쓴다. 시스템적인 업데이트하는 게더 안 좋아졌네. 자, 여러분 이렇게 알고리즘을 바꿔야 되겠죠. 피보나치 수열을 산출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는 똑같이 i라고 하는 걸로 써보죠. n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다. 우리가 반복문을 쓸 때 for에 이 i를 갖다가 변수로 많이 쓰니까 여기다 이제 n이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같이 변수 선언 안 써도 돼. 알고리즘 언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이런 변수를 썼다라고 가정하고 이 i라고 하는 거는 for를 쓰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변수를 쓰고 그다음에 temporary 값은 이 그 어떤 산출된 중간값 그다음에 마스는 맨 마지막에 피보나치 값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이 그 피보나치 수열의 시작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걸로 산출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해서 현재 커런트를 1로 놓고 그 다음에 라스트를 0으로 일단 초기화 시키는 걸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n이 이 그 2보다 작다 그러면 그냥 값을 리턴해 주면 되는 거죠. 0하고 1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값이 이 2보다 큰 값인지 또는 2 이상인지에 대한 걸 비교해 본다.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부분으로. 이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냥 이 그 하나는 0, 하나는 1 이걸 리턴해 주면 되죠. 그래서 그 값이 뭐냐 하면 이 1이면 1이라고 하는 걸 그냥 리턴하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2보다 작지 않은 값이었다. 그러면 2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에는 포르베이에서 계속 반복해서 앞에 거하고 앞에 걸 더해주면 된다. 더하는 방법은 포르를 쓰자. 포르은 2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그 i가 n이라고 했던 값보다 작을 거죠. n이 주어진 값일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n 이하라고 하는 걸로 하고 i 값을 증가시키는 거라서 for를 써볼게요. i가 주어진 피보나치 수열 찾고자 하는 이 n 번째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i 값을 증가시키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출된 거를 임시 어디다 저장하기 위해서 임시 저장 tmp라고 하는 temporary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tmp에다가 current 값을 저장할게요. 이거는 값이 없어지지 않도록 임시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현재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앞에 초기에 그 0하고 1로 줬죠. 라스트가 0이고 커런트가 줬죠. 그래서 커런트에다가 마지막 값을 더하는 걸로 커런트 값을 이제 계산해 주는데 이거는 현재 커런트 값이 있고 거기다가 마지막 산출된 이 라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더한다. 마지막에 라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에는 임시 저장했던 커런트 값을 옮겨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for에 해당되는 거를 그세 줄이 들어가는 for을 만들어 놓고 반복해서 이 덧셈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거는 커런트 값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for를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커런트 값을 리턴하면 그것이 피보나치 수열 값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 저기 동작해가지고 힘들 많이 못 나오겠네요. 마지막 오늘 저희가 몇 개 좀 빼고 이 순환에 대한 알고리즘에 아주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하노이 탑이라고. 네, 이상으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산출하는데 이 피보나치 앞에 값하고 앞에 걸 더해서 현재 값을 산출할 적에는 이 반복해서 한 번만 계산하면 될 텐데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한 번만 계산하도록 하려면 흔한 알고리즘을 쓰지 말고 이와 같이 반복문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예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순환 알고리즘이 꼭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노이 탑 문제예요. 하노이 탑인데 타워 오브 하노이라고 하고 하노이라고 하니까 베트남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이거 베트남 아니고 이 인도에 있는 어떤 절이에요. 실제 있던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만든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거냐면 이 금판이 있어요.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이 실제는 이거 56개, 64개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 이렇게 원판들이 이렇게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여기에 최초의 원판이 몇 개가 있냐 하면, 이렇게 해서 제일 작은 것까지 64개의 원판이 있어요. 64개 원판, 제일 큰 게 아래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작은 원판이 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그래서 쭉 올라서 맨 마지막 작은 원판까지 해서 64개 원판이 있다. 이 64개 원판이 이게 시작의 어떤 막대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하는 쪽이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세워져 있는 이 막대기가 뭐냐면 임시 임시 답이 저장하기 위한 거다. 근데 임시 위치예요. 보관 위치. 그래서 어떤 문제냐 하면 이 하루에 한 번씩 이 판을 이 목적지로 이렇게 옮기는 문제인데 이 작은 게그 항상 큰 거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작점에서 목적지로 이 똑같은 거를 옮기는 거죠. 이거를 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근데 이동하는데 이 이동 조건은 뭐냐 하면 요건 큰 게 항상 밑에 있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 아래 위치해야 한다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문제가 하노이 탑 문제다. 자, 이 하노이 탑이 아까 얘기했듯이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가 아니라 인도의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죽은 자의 도시라고 하는 거. 거기 보게 되면 겐지스강에서 죽은 사람들 시신들 태우고 하는 그쪽을 바라나시라고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쪽에 있는 하나의 사원에서 나오는 전설의 얘기다. 그래서 이거는 이 프랑스 수학자가 여기 들렸다가 아 이거 문제 재밌다 라고 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루카스라고 는 사람이 이 1883년에 이 하나의 게임 이론인데 이 게임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만들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애들 장난감으로 요게 그 하노이 탐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해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재기 호출 또는 순환하는데 이 굉장히 그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하고 요걸 가지고 이 분석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시간 분석. 저 그때 복잡도라고 얘기했죠. 그거 하는 문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먼저 이런 걸 한번 보죠.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판이 여러 개 있으면 64개까지 하게 되면 힘드니까 판이 3개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1번 판, 그다음에 지금 1번 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2번 판이 있고 그 위에 그보다 1번보다 좀 작겠죠. 그다음에 3번 판이 있다. 색깔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볼게요. 2번은 노란색으로, 3번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시작 위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끝점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는 이 보조 역할 해주는 그 보조 저장수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동 횟수를 한번 보자 이제. 몇 번 이동하는지에 대한 걸 문제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할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겠다. 3번은 그대로 있고 1번 그대로 있고 2번인데 3번을 이동하는 거죠. 3번을 여기다가 이동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에 하나씩 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와서 1번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3번까지 왔나? 3번은 그대로 또 있겠죠. 첫 번째는 3번 가장 위쪽에 있는 걸 갖다가 이 그 끝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막대기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2번에 해당되는 원판을 이 보조하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2번. 그래서 두 번 이동했어요. 세 번째, 두 번째는 2번 원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보조 막대기 있는 데다가 이동을 해주는 거다. 아직 화면에 안 나왔네. 여기 노란색으로 그림이 나오고 있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1번을 있는 그대로 있고 1번은 그대로 있고 3번이 2번보다 작죠. 그래서 노란색 있는 2번 이거 위에다가 1번은 그대로 있고 이제 보조 막대기 있는 데다가 이 끝 위치에 있는 그 막대기 있는 원판 3번 원판을 2번 원판 위에다 얹는다. 요 위에 얹는. 그래서 아직까지 3번 1번 원판을
시작점에 있는 원판을 끝점에 있는 원판에다가 아직 이동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다음 화면 넘어가서 다시 이 막대기 3개가 있고 3번까지 했고 이번 4번에 해당돼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번 원판을 일로 이 끝점에 해당되는 걸로 옮겨 놓는 거죠. 그리고 2번 원판은 그대로 보조 막대기 있는데 올라가 있어요. 여기도 이동이 없죠. 그래서 시작점의 위치 값을 끝에 있는 위치에 해당되는 데다가 옮겨 놓는다. 자, 이 상태에서 초록색이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초록색을 끝 위치에다 갖다 놓게 되면 노란색을 옮겨 놓을 수가 없죠.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보조 막대기에 있는 2개 노란색 원판하고 초록색 원판을 다시 시작 위치 쪽으로 옮기던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초록색 거를 그 시작 위치로 옮겨 놓는다. 그 끝의 위치에는 그대로 끝의 위치 아직까지 화면에 안 나오는데 그대로 있고 1번 원판은 그대로 아래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 막대기에 있는 초록색에 있는 걸 어디로 옮기냐면 시작 위치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에 있는 게 시작 위치로 가니까 지금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겠죠. 노란색 원판은 그대로 노란색 원판 그대로 있고 6번째 와서 초록색은 그대로 있다고 하고 이번 노란색을 이 그 주황색 위치 위에다가 얹으면 돼요. 그래서 이 주황색 원판이 있는 데다가 노란색 원판을 얹어서 이렇게 2개까지 됐다. 1번 원판이 지금 그려지고 있고 그 위에 2번 원판이 그 보조 막대기에서 끝점 막대기로 이동이 됐죠. 그 다음에 7번, 7번째 오게 되면 3개 막대기 중에 초록색을 가운데로 옮겨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제일 밑에 1번 원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노란색 원판 2번 원판이 있고 마지막 초록색 시작 막대기에 있는 걸 갖다가 끝점 막대기로 옮기면 되죠. 그래서 몇 번 이동했나 보니까
일곱 번 이동했어. 일곱 번. 이게 그 횟수로 본다면 일곱 번 이동했다. 이건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됐다. 자, 우리가 이 판이 몇 개였냐 하면 판의 수, 판의 개수를 보게 되면 세 개였죠. 우리가 저희 그 컴퓨터 쪽에서 많이 쓰는 게 2의 지수승을 쓰게 되는데 판의 개수가 3이면 아 2의 3승 8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데 8이라고 하는 숫자 넣고 치자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아 이거 이 치다가 하는 숫자는 이렇게 산출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이게 3승 빼기 1, 7 이렇게 되지 않냐. 실제 이렇게 산출되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하도 지금 컴퓨터가 늦어가지고 이 다음 시간에 이 그 타워 오브 하노이, 하노이 탑에 대한 알고리즘 다시 설명드리고 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 그림 다시 하고 요거 분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노이 탑까지 다 하고 나면 실습 자료를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 자꾸 끊어지지는 않나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저희 타워 오브 하노이 저희가 알고리즘도 못 적어드렸고 피보나치 하나 했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요거 다 하고 난 다음부터는 실제 자료 구조에 대한 걸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리스트, 그 다음에 배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자료 구조가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